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 시세를 파악해보려 합니다. 성남시 전체를 다룰 거고요. 판교, 분당, 그리고 성남 원도심 전체 아파트 시세를 다 정리해 볼 겁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성남시 전반적인 아파트 시세 말씀드릴 거고요. 어디가 대장 아파트인지, 또 입지 순위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께 제가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성남시는요, 서울시 남동 쪽에, 여기 서울시자거든요. 여기 남동 쪽에 위치한 도시고요. 주변에 강남, 송파, 위례 신도시, 경기도 광주, 용인, 안양, 과천과 인접한 도시입니다. 이 중에서도 강남과 가장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제2의 강남이다 라고 불리기도 하죠. 일자리도 그렇고 집값도 강남 다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그럼 성남시는 어떤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시는 판교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분당 여기 위치해 있고, 그 성남 원도심 이렇게 세 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위례 신도시도 일부분 성남시가 이루어져 있긴 한데, 위례를 따로 치니까요, 오늘은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판교가 1등이고요. 평균 가격 기준으로. 그리고 2등이 분당, 그리고 성남 원도심이 3등, 이런 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판교가 왜 1등이냐? 판교 하면 일단 일자리, 판교 테크노밸리 하면은 엄청나죠. 여기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성남시 내에서는 좀 신축 위주로, 그러니까 분당과 비교했을 때는 신축, 좀 신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위치면 위치, 교통, 상권 다 훌륭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판교가 제일 비싸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분당인데, 분당은 사실 아파트 낡은 거 빼고는 입지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죠. 근데 아파트가 좀 구축이라 이제 2등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남 원도심, 여기 위치는 훌륭하지만 사실 아직 동네의 균질성이 좀 부족합니다.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단독주택, 빌라, 이렇게 주택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덕이라는 지역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성남시 내에서 가격적으로 가장 저렴한 곳이 원도심입니다. 보통 성남시 내에서도 이렇게 판교하고 분당 신도시를 묶어서 판교 분당 아파트 권역, 그리고 원도심만 따로 이렇게 원도심 아파트 권역을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파트 가격 분석은 이렇게 두 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판교 분당 아파트 권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판교 신도시, 분당 신도시가 이 권역에 속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일단 제가 먼저 동네별 아파트 가격 순위를 좀 먼저 매겨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등은 일단 동판교고요. 판교 역세권 동네라고 할 수 있겠고, 2등은 임해, 서현, 순회, 정자 라인이 2등, 그리고 3등은 서판교, 그리고 4등은 미금, 그리고 5등은 이제 고등동과 대장동을 묶어서 여기가 5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6등이 야탑, 그리고 꼴찌가 오리역세권,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가격 순위, 가격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등 동판교, 판교 역세권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판교 역세권은요, 여러분들 탈경기, 그러니까 거의 서울 상급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 움직임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 전체 아파트 가격을 리드하는 동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교 테크노밸리가 여기 근처에 인접해 있고, 또 현대백화점이라는 아주 큰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교통도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시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식들도 2007년식, 2008년식 정도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 내에서도 좀 신축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내에서 가장 시세를 높게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대표 아파트 꼽아보면은 이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있겠죠. 그래서 948세대 2011년식 아파트고요. 가격 흐름 보시면은 정말 강합니다. 가격이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 신고가 거의 서울 상급지랑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만 봐도 거의 서울 강남에 있는 송파랑 헬리오시티랑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들도 푸르지오 그랑블보단 조금 낮지만 보뜸마을, 그리고 백현마을 이런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이런데도 국평이 한 18억, 거의 19억 요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격 형성은 이제 판교역 접근성, 판교역이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상권 접근성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등 임해, 서현, 순회, 정자 라인입니다.
입지적으로 분당 신도시 내에서 상위권 동네이고요.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칠하는 곳이 임해, 서현, 순회, 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호재를 가장 강력하게 받은 동네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일단 분당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분당선이 인접해야 그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고 형성이 되는데, 일단 이곳들 다 분당선 다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 특징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장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 임해역 같은 경우는 GTX-A하고 경강선이 또 지나간다. 정자역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교통적으로 좀 장점이 있고요. 물론 상권도 좋지만요. 그리고 순회역, 서현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좋습니다. 여기 서현역 같은 경우는 AK플라자 백화점이 있고, 순회역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장점을 갖춘 동네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동네가 분당 내에서는 상위권이고 가격대를 높게 형성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가격이 높고, 지하철역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곳의 대장 아파트는 어디냐? 여기 정자역 인근에 위치한 SK 파크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004년식이고 1829세대입니다. 그나마 분당 신도시 내에서는 최신축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또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금액대가 얼마냐? 84 기준, 32평 기준으로 19억, 20억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없어도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을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SK 파크뷰 아니고서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이슈 있는 아파트들은 다 시범단지, 서인역 인근의 삼성 한신 아파트나 순회 양지마을 금호나 임해동의 임해촌 청구 아파트 정도인데요. 84 기준으로 16, 17억 또는 15억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아까 파크뷰가 아니라 이쪽 아파트들이 다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 가격 흐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 거의 전고점, 안 보시겠지만 이렇게 전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흐름만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동판교, 서울 상급지랑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임해, 서현, 순회, 정자까지는 비슷한 흐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3등이죠. 3등 서판교입니다. 서판교는 이제 동판교의 이제 서쪽에 있다. 판교역과 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서판교라고 불리고 있고요. 입주연식은 앞서 보여드렸던 동판교보다 조금 더 뒤에 지었습니다. 2009년식, 2010년식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학군이나 살기 좋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데, 아쉬운 게 이제 교통이 안 좋다, 대중교통이 없다, 상권이 좀 덜 발달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호재로는 지금 월판선 이렇게 동서로 이제 뚫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뚫리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동네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분당에 있는 서현, 순회, 임해, 정자보다는 좀 딸리는 편입니다. 완전히 대장 아파트 이런 건 없지만요. 네, 크게 뽑아보면은 여기 판교 9단지 한림 프레버 아파트를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수를 좀 감안해가지고 이 아파트가 1045세대 2009년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대장 아파트로 여기서 뽑아본다고 치면은 지금 34평 기준으로 한 14, 15억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흐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7% 정도인데 평균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동판교나 분당의 상급지보다는 가격 흐름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인 가격 흐름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 중급지랑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등은 어디냐? 미금역 인근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 미금역 인근이 원래 예전에는 이 정도 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아주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금역 상권도 지금 가보시면은 완전 살아나 버렸는데요. 그래서 앞서 분당 내에 서현, 순회, 정자, 임해 이것을 바짝 따라가는 동네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 3등 그 서판교보다는 이 미금역 인근의 아파트들이 더 비싸질 것으로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이 동네 대장은 여기 위치한 롯데선경, 까치마을 롯데선경 아파트인데요. 1995년식 1124세대입니다. 그래서 국평 기준으로 지금 한 13억대, 14억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서판교 쪽이랑 3등 쪽이랑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구나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등, 고등동과 대장동입니다. 이 두 동네는 사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진 않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지어진 최신축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겠고, 또 단점도 좀 비슷한데 대중교통이 좀 약합니다. 지하철역이 근처에 없고 조금 좀 떨어져 있어요. 분당 신도시, 또 판교 신도시와.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좀 비선호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판교인이만큼 지금 이제 5등이 되고 있고요. 이곳 대장 아파트는 각각 대장동은 이제 판교 풍경채 어바니티 5단지,
그리고 고등동에는 판교밸리 제일 풍경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평 기준으로 시세는 한 12억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2020년식 정도 돼요. 자, 가격 흐름만 봤을 때는 아직 이게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잘 안 나타나 있어서 가격 흐름을 정확히 볼 수는 없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한 마이너스 15 전고점이 있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판교 분당 권역 내에서는 가격 흐름이 좀 약하다, 반등을 좀 덜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서울 중하급지급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6등 야탐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이제 여기 서쪽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거든요.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고 좀 날아가게 되면서 이 야탐역도 좀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쪽에 이제 원도심이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좀 가장 안 쳐주는 동네, 분당에서 가장 안 쳐주는 동네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대장은 이제 여기 위치한 야탑 장미마을 현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탑 장미 현대는 1993년식 2136세대 아파트고요. 국평 기준으로는 11억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이라 가격적으로 이제 아까 고등동이나 대장동보다 약한 거지, 상승률은 사실 야탑이 좀 더 나아요. 전고점 대비 하락률은 대략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가격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신축 지어지면 여기도 당연히 가뿐히 고등동하고 대장동은 넘어설 동네다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 7등 오리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게, 이제 말이 꼴등이지 판교 분당권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국 기준으로는 상위권 동네고요. 잘 사는 동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판교 분당 내에서만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꼴찌냐? 왜 꼴찌라 보면 일단 분당 내에서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고 죽전과 인접해 있으면서 좀 물리적으로 분당 신도시내 핵심지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점이 있겠고요. 또 이 오리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이 오리역과 좀 거리적으로 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약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올해 2024년에 이 오리역을 이제 제4 테크노밸리, 앞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제4 테크노밸리로 개발을 한다라는 호재, 대규모 호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호재가 실현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 오리역 인근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는 순간, 저는 지금보다 이 입지 순위가 몇 순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내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네라고 봅니다. 여기 대장 아파트는 이제 여기 위치한 그 무지개마을 3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1996년식이고요. 964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국평 기준으로는 9억에서 10억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야탑과 조금 비슷한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판교 분당권역의 아파트 시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남 원도심까지 이어서 갈까 하다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제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다음 영상 2부 때 원도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 영상처럼 아파트 원도심 권역 내에 있는 아파트 시세, 그리고 동네별 코멘트 달아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면은 또 원도심 관심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총정리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전체 아파트를 정리를 하면서 판교 그리고 분당, 성남 원도심 내에서 앞으로 어느 동네를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또 지금 투자한다면 어느 곳이 투자성이 가장 높은지, 이에 대한 추천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봐주신 분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제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